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라이프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요즘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주식, 펀드, 연금 등 금융상품 가입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수익률, 세금, 원금 보장 여부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금융지식이 바탕이 돼야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재테크로 돈을 모으고 불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재테크,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플랜을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굿라이프, 오늘은 재무상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점검이 필요하시면 1833-826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 상담을 신청해 보시죠. 1833-8260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나철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안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철균 팀장님. 네, 오늘 준비한 전지적 전문가 시점 첫 번째 상담 사연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선생님 사연이에요. 이제 퇴직을 한 10여 년 정도 남겨두신 상황에서 어떻게 자산관리를 할까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서 저희에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 사연이군요. 어떤 사연일지 잠시 후 들어보고요. 이미경 팀장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요. 1년 전에 부모님 손에 억지로 끌려와서 재무관리를 시작하게 된 30대 미혼 직장인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통해서 재무상담 전과 그다음에 받은 후 변화를 좀 한 번씩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그 비교 사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도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재무상담소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다양한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봅니다. 재무 걱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와 함께하는 재무상담소. 따뜻한 고민, 뿌듯한 고민. 네, 살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고민일 때도 있고 또 때론 갑자기 생각지 않게 돈이 생겨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뿌듯한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요.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다양한 재무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재무상담소 빠듯한 고민, 뿌듯한 고민. 첫 번째 질문 7863번님의 질문이에요. 최근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던데 막상 투자하려니까 어디서부터 할지도 모르겠고 겁이 납니다.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ETF 투자는 좀 안정적이라는데 ETF란 어떤 것이고 투자할 만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요즘 정말 이 투자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TV를 틀면 뭐 뉴스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이 주식, 코인 이런 것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7863번님께서 질문 주신 이 ETF 또한 이런 투자 상품이에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이게 꾸준한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거래 편리성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데 펀드긴 펀드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실시간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좀 편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좀 찾고 있는 그 투자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종목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한데 한 가지 ETF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한 업종에 여러 회사들을 동시에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낮은 수수료. 보통 펀드들, 특히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수료가 2.5% 정도 되는데 이 ETF 투자 같은 경우는 한 0.3% 정도? 이 정도면은 그 수수료가 굉장히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 펀드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부분도 장점이 돼요. 그래서 주식의 이런 거래의 편리성, 펀드의 다양한 분산 투자의 안정성 이런 좋은 점들만 쏙쏙 뽑아서 만든 상품이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투자는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어떤 상품인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실제 안정적인 상품입니까? ETF가?
네,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회사에만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떨어지면 주식이 떨어지면 내 돈도 내 자산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전자 ETF 관련된 그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전자라든지 다양한 그 IT 회사들에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ETF 종목은 한 종목이지만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투자돼서 좀 분산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3254번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연금 준비를 잘하고 싶은 예비 은퇴자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는데 또 너무 위험한 투자는 걱정입니다. 어떤 투자 방법들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투자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일생에 맞춰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는 TDF 펀드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TDF 펀드는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배분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주고 반대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있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대 수익을 올려주는 맞춤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TDF 펀드에는 보통 숫자가 붙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40년에 은퇴를 할 예정이면 2040이 표기되어 있는 TDF 펀드를 선택하면 되고요. 2040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숫자를 보면은 주식 비중, 채권 비중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7대3 정도로 해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40년에 은퇴할 예정인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2040 TDF인 거죠. 그러니까 2040의 경우는 주식 비중 한 70%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은퇴나 이런 것들이 20년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은퇴 시점에 따라서 자산의 비중을 변화시켜서 간다는 것이 되게 효율적으로도 들리면서 좀 재미있는 투자 방법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가입하시기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어서 6385번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 목돈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딱히 어디다 사용해야 할 자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자도 없는 은행의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두자니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자금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목적 없는 자금들을 활용하기에 좋은 안성맞춤인 상품은 CMA가 아닐까 싶습니다. CMA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증권사의 이 CMA 통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의 입출금 통장에는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증권사의 CMA 통장에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현재 이 CMA 통장의 업계 평균 금리는 한 0.3에서 1% 그 사이가 되는데요. 이런저런 우대 금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2% 초반까지도 금리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높이 금리를 주는 것이 그 조금 어려운 왜 높게 금리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돼요. 보통 증권사에서는 고객이 맡긴 이 돈을 어음이나 채권 같은 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일부는 자기 회사들에서 수익을 챙겨가고 나머지 일부 금액들에 대해서는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 상품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입출금 통장보다는 좀 많은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CMA 같은 경우는 이자만 높은 것이 뿐만 아니라 급여 이체라든지 뭐 인터넷 뱅킹, 공과금 뭐 이렇게 지출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도 받고 이자도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 없는 목돈들을 예치해두기에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목적 없는 목돈 잘 이것도 활용을 해야지. 요즘에 만약에 3천 있다. 그러면 주식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그럼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정말 정보도 많고 이러신 분들이야 뭐 한번 뭐 경험도 많고 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3천만 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이자도 받을 수 있는 CMA를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자, 재무상담소 오늘 세 가지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이미경, 나철균 두 분과 함께하는 금요일 재무상담 시간의 코너입니다. 재무상담소 빠듯한 고민, 뿌듯한 고민.
돈과 관련한 돈 관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죠.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 빠듯한 고민 또는 뿌듯한 고민을 남겨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되는 중에 YTN 라디오 문자창과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잘 모아뒀다가 이 시간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재무상담소 빠듯한 고민 뿌듯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고민 전문가의 시점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재무설계 말만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시죠? 도대체 우리 집 가정의 재무설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이 분야에서 알아준다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한 사연 가지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1833-8260으로 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재무상담한 분들의 사연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인데요. 참고로 상담한 분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방송에서 상담 내용을 나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신 50대 초반의 여성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교사로 근무하신 지는 어느덧 30년이 가까이 다 되어 가시는데요. 처음에는 박봉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셔서 이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실지 고민이 있으시다면서 저희 쪽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네, 교사로 30년 가까이 일하셨어요. 교직 공무원이신 건데 정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셨던 걸까요? 일단 한 직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급여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 있으셨고 네. 그다음에 자녀분들의 교육 자금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시다 보니까 매월 남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리고 또 퇴직이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네. 교직 공무원이시고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지금 뭐 월급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연금도 뭐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노후 준비도 고민이신 거고 10년 동안 어떻게 또 하면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도 조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우선 현재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는 직장인, 또 가정에서는 주부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재정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돌아볼 여유가 좀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지 또 현재 자산이나 부채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있을 퇴직이나 이벤트들에 대해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현재 내 상황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짜고 하는 거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 매월 뭐 얼마 정도가 지금 남으시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매월 생활비,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200만 원? 네, 여유가. 네. 예. 자산 상황은 수도권에 집 한 채 있고 교직원 공제 외 예금도 조금 있습니다. 대출은 작년에 모두 상환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매월 이것저것 쓰고 뭐 제하고 남는 돈을 보니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니까 대출금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자산을 지금부터 이렇게 매달 남는 돈을 잘 관리해 나가면 관리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모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일단 청취자분의 경우는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연금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그 이외에 비과세 자산을 좀 만드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과세 자산이요? 네. 공무원분들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이후에 이 비과세 자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세법도 바뀌면서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미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비과세 자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절세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을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야 나한테 맞게 준비를 할 테니까. 비과세 상품의 준비, 뭐 지금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결국은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들 뭐
우리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뭐 소득세, 재산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 건강보험료가 가장 큰 폭탄을 맞게 돼요.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현재 건강보험은 납부자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좀 들어보면은 네네. 퇴직을 하시고 은퇴자가 되시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직장가입자일까요? 지역가입자일까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역가입자로는 변경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직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일 때는 이 건강보험료의 약 7% 정도 되는 이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사업체인 정부에서 내주거든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서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직장가입자일 때는 약 7% 정도 되는 건강보험료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에 7%가 되는 거예요? 소득의 7%가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근무하실 때는 소득에 대해서만 책정을 해요. 건강보험료 부과를. 네네. 그런데 퇴직을 하시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시면 받는 연금이 있으시잖아요. 연금, 소득과 더불어서 자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랑 뭐 자동차 네. 여부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자동차,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은행에 혹은 예금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래요? 배당 수익, 이자 수익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직장가입자일 땐 소득만 받는데 그렇죠. 지역가입자로 넘어오니까 소득과 네. 자산에 대해서 많이 보네요. 책정을 하면서 절반만 냈던 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내가 다 내야 된다 보니까 진짜 확 오르겠네요.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2018년 7월에 1차로 개편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까지 돼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어요. 어떻게 그랬죠? 왜냐하면 자녀 밑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자녀 그렇죠. 밑으로 직장가입자인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걸 전문용어로 피부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3,600만 원, 내년 7월 달에 2차 개편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고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셔야 돼요. 건강보험료를. 이거 기준이 되는 소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군요. 확 줄어들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연금 소득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고 개별적으로 건강보험 납부를 하셔야 돼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은 공무원분들의 경우는 부부 교사라든지 부부 공무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 연금도 각각 받으시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각각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억 정도의 뭐 부동산이 있으시고 2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건강보험료로 약 한 30만 원 조금 더 내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내년도 7월 달에 2차 개편이 되고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한 소득 인정 비율이 점점 올라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부부 합산이 아니고 각각 50만 원씩 되시는 거예요. 합하면 100만 원이네요. 합하면 100만 원이죠. 이거를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 소득에 대한 잡히는 부분은 무조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건강보험 내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의를 자녀분한테 미리 증여해서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정부에서는 볼 수는 있지만 세금이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상품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건보료라든지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산을 볼 때 건강보험료 등 뭐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물론 내가 정당하게 내는 건 내지만 그렇죠. 또 합법적으로 내가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절세 방법을 좀 찾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 그러면 현재 가입 가능한 어떤 비과세 상품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국채도 비과세 금융자산인데요.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조세 협약을 맺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의 경우 일시납 상품이나 월락 상품이든 일정 조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유지되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사를 30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매월 200만 원이 남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비과세 상품 중에 어떤 거를 그러면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10년 정도 남아 있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보험회사에 저축성 보험을 좀 권해드렸었고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든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브라질이 조금 그 위험하다 보니까 그 위험 성향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본인이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하셔서 네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안정적으로 그 10년 동안 매월 저축할 수 있는 보험회사인 저축성 보험 상품 쪽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보험사 금융상품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으니까 은퇴가 10년 정도 남으셨으니까. 첫 번째 상담 사연은 퇴직을 한 10년 정도 앞둔 교사분의 사연이었어요. 여유자산 어떻게 관리하고 또 퇴직 이후에 절세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번 사연 통해서 청취자분들 좀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무적인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1833-826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833-8260, 1833-8260 무료 상담 전화고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재무 설계 어렵다고요? 좀 복잡한가요? 굿머니 굿라이프에서 쉽게 똑소리 나게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FM 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 재무상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나철균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경 팀장님이 사연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상담 사연은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재무관리를 받고 있는 30대 미혼 직장인 남자분의 재무상담 사연입니다. 지난해 처음 상담을 받을 때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재무상담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지는 않은데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아들이 걱정돼서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재무상담 받고 제대로 돈 관리하면 3년 뒤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3억 정도는 보태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보태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부모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은 상담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재무상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네. 3년 뒤에 지금 3억이 생기느냐. 무조건 받아야죠, 이거는. 일단 재무상담은 하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이 아드님의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소득은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고요. 지출은 매달 3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축은 120만 원씩 하고 있고요. 매월 통장에서 한 달에 42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매월 12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으니 아주 많이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막상 모여져 있는 돈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소득이 350이잖아요. 네. 그리고 300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저축이 120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당황스러운 사연일 수밖에 없는데 네. 좀 내용을 살펴봤더니 가능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돈이 모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저축해서 모아놨던 돈으로 계속 인출을 해서 또 그 돈으로 저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저축액은 많은데 이게 돈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나름 기분 좋은 적금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풍차적금이라고 해서 예.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달에 10만 원짜리 적금 하나 들고 그 다음 달에는 또 하나 들고 그 다음 달엔 또 하나 들고 이런 식으로 10만 원짜리 적금을 매월 가입하다 보니 12개의 적금, 즉 120만 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달, 1월 달은 10만 원 적금 들었어요. 네. 2월 달에 또 들었으면 20만 원이 되는 20만 거잖아요. 원이죠. 3월 달에 또 들었어요. 30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12개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2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매월 120인가요, 그게?
좀 1년이 지나면 그렇죠. 1년을 돌면 120이 120이 넘는구나. 넘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돌려서 지금 120만 원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 매월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매월 만기가 돌아오게 되고 그 돈으로 다시 또 이렇게 저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은 좋은데 돈은 모아지지 않는 거죠. 기분이 좋은가요? 저는 되게 복잡한데. 만기가 되니까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어쨌든 매월 만기니까 뭐 기분이 그 점에서는 뭐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서요. 뭔가 좀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해드렸던 부분들은 적금은 모두 정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네. 이게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그렇죠. 네. 있는 돈으로 돌리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재무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버는 소득 내에서 지출하고 저축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재무적인 이 관리는 약간 심플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면 더 어렵고 하기가 싫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매월 이 지출되는 금액이 내 소득보다 많다면 제대로 된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적금부터 중지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출 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성분이시잖아요. 한 달 소득이 350만 원이고 이런 상황에서 300만 원의 지출 굉장히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따로 드리는 생활비는 또 없었습니다. 보험료도 부모님 내고 계주시고 그러니까 오롯이 본인 생활비로만 3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소비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상담을 드렸죠. 근데 소비를 진짜 많이 하시네요. 30대 미혼 남성이라고 하셨죠? 한 달에 300 이 정도 써야 됩니까, 팀장님? 어때요? 이 정도 쓰셨어요? 쓰고 싶죠. 어쨌든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소득이 또 아주 많으시면 근데 본인이 350을 버시는데 350 중에서 300을 매달 쓰면 너무 많이 쓰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도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축을 좀 늘려보려고 매월 10만 원씩 12개의 적금을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비를 좀 줄여서 120만 원 저축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 돈이 안 모여진 거고 이 이제 사연의 주인공은 상담을 통해서 본인도 지출을 줄이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소비 패턴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먼저 본인이 매월 300만 원 쓰던 소비를 2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지금 줄이기로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확 줄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처음에는 씩씩하게 본인이 100만 원을 줄여서 20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저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2달 뒤에 결국 실패했어요. 네. 이번에는 지출 내역을 한번 꼼꼼히 본인 보고 작성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직접 받아보니까 주인공의 가장 큰 소비는 바로 쇼핑이었어요. 옷, 가방, 신발, 뭐 핸드폰, 노트북 이런 새로 나오는 이 신상만 있으면 무조건 사고 새롭게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보니 그 다음에는 지출을 줄이는 게 좀 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 정도를 줄였다가 지출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로 100만 원을 줄여서 20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20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지금은 어떻게 잘 쓰고 뭐 저축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잘 하지 않으셨으면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쓰던 패턴이 있고 또 쓰던 이제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랑 이제 통화하고 상담하고 관리를 받으면서 좀 줄여지게 됐죠. 저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선 350만 원 소득에서 200만 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50만 원은 이제 생활비로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50만 원으로 실질적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담 5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제대로 된 이제 저축 계획을 좀 세워드렸죠. 저축에 앞서서 이제 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재무 목표를 좀 먼저 살펴봤거든요. 3년 정도 뒤에는 결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3억 원 정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동안 열심히 본인은 저축을 해서 결혼할 때 가능하면 서울 근교에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보태서 작은 집이라도 좀 사고 싶은 게 가장 큰 재무 목표입니다. 네. 가장 단기적인 재무 목표는 여행입니다. 내년쯤에는 가능하다면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자동차 바꾸는 것 등의 재무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결혼 후에 다시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도 안정적으로 줄였고요. 재무 목표도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에 맞도록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셨을 텐데 어떻게 세워주셨나요? 네, 이 350만 원 소득에 200만 원은 지출하고 150만 원은 저축 계획을 세워드렸죠. 그동안 예비 자금은 마련해 놓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적금을 좀 모아봤더니 3천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돈은 2%대 이자를 주는 안정적인 예금에 넣어두기로 했고요. 만약에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이 자금에서 일정 부분을 사용할 예정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매월 150만 원 남는 자금은 청약통장에 20만 원, 이번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이 그동안 납입을 해주신 청약통장을 드디어 꺼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부모님이 쭉 납입해 주셔서 현재 600만 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매월 50만 원은 1년 만기 단기 적금으로 가입을 했고요. 나머지 80만 원은 각각 20만 원씩 4개의 적립식 펀드로 3년 정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적금, 펀드 모두 3년 후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소득이 350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본인 생활비 150 쓰고 부모님 50 드리고 청약에 20만 원 넣고 단기 적금으로 50, 적립식 펀드 80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면 딱 350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단순히 계산해보면 매월 150만 원씩 3년, 그러니까 36개월을 저축한다면 원금은 5,400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3억 원을 주신다고 하셨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3년 뒤 약간의 대출을 활용해서 뭐 서울은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큰 재무 목표가 될 수 있는 결혼 자금과 내 집 마련 이 준비가 되는 거고 단기 목표인 여행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노후 자금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를 안 하셨나요? 역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고요. 네. 상담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아드님 연금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납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게 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생활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 50만 원이 아드님의 보험과 연금으로 모두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이랑 연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고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 노후 자금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는 이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소비를 하면서 재무 목표에 맞춰 저축과 투자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재무 관리도 꾸준하게 열심히 이제 받겠다고 하고요. 이번 상담을 통해 가장 흐뭇해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겠죠. 네, 그동안 아들의 씀씀이가 사뭇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상담을 통해서 아드님이 좀 정신을 잘 차린 것 같다고 아주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재무 관리를 받고 있는 30대 미혼 남성분의 상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뭐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 마시멜로가 있었어요. 3억 원 준다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일단 결과가 좋았고 이분은 앞으로 그럼요. 본인의 의지대로 재무 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도 나 혼자서 뭔가 재무관리가 힘들다, 저축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죠. 1833-8260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1833-8260, 1833-8260 무료 상담 전화고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만 쏙쏙 뽑았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 주식 투자가 걱정된다면 ETF 투자를 해보자. 둘, 퇴직 전 미리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절세 상품들을 준비하자. 셋, 미리 계획하고 소비한다면 재무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재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1833-826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죠. 1833-8260, 1833-8260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금요일 굿모닝 굿라이프 오늘은 재무상담 중심으로 진행했고요. 재무설계 전문가 나철근 팀장님, 이미경 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오늘은 미카의 Love Today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상담, 재무설계 필요하신 분들 1833-8260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재무설계 도우미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